안녕하세요. 문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차시에 이어서 두 번째 차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체 운동 해가지고 1강 강의 들으셨죠? 책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많은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속력의 변화에 따라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속도는 방향이 같이 첨가된 물리량이고요. 속력은 방향이 첨가되지 않고 오로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량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타내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뭐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킬로그램, 그램도 하나의 무게에 대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크기 같은 거는 이제 미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물리량입니다.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물리량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속력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여기 보시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면 뭐만 있는 거냐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에요. 내가 이동한 거리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400m면 한 바퀴 돌았으면 400m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변위라는 거는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왔기 때문에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을 잇는 일직선,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변위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2호선을 타고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지하철 타고 2호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왔으면 이 사람의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위는 0이지만 이동거리는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돌아다녔으니까 크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동거리는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속력과 속도도 나뉜다는 거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된다.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첨가돼 있다. 속력은 방향은 없고 크기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입니다. 평균과 순간의 차이입니다. 평균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속도를 다 더해서 전체 속도를 다 더해서 걸린 시간만큼 나누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매 순간 변할 때 전체 시간에 대해서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 같냐 그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속력을 찾을 때는 이 걸린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거죠. 줄여나가서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찰나에 대해서 시간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1단원에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Y축이 위치예요.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X축이 변하지 않을 건데 Y축이 시간이냐 속력이냐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봐야 돼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기울기, 찰나 이 시간에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순간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중간 A, B하고 중간에 그냥 점을 이은 이 선은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속력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특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프를 여러 번 다루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 배웠다시피 가속도 알고 있죠? 엑셀레이션이에요.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면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줬을 때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빨라졌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속도를 A라고 씁니다. A, acceleration 해가지고 A 앞에 A자를 따가지고 A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속력은 velocity라고 해서 V를 딸 거예요. V. 나중에 이제 수식이 나올 텐데 그걸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평균 가속도는 말 그대로 걸린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의 평균적인 속도를 평균 가속도를 평균 가속도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렇죠? 속도 시간 그래프. 아까는 뭐였죠? 위치 시간 그래프였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속력이었어요. 속력, 속도였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가속도예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근데 이제 t1에 해당하는 시간의 기울기를 타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A하고 B 걸린 시간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요 기울기가 되면 되겠죠. 기울기가 되면 되겠죠. 이걸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보면 자동차가 점점 빨라진다 하면 뭐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증가하려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운동 방향과 일치하게끔 얘가 빨라진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차의 움직임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면 차는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민다라는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에는 가속도가 작용을 해요. 그 가속도 때문에 이 차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근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럼 이 차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 처음 방향과 나중 방향,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작은 경우는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차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느려지고 있으면 이 차는 이쪽으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속도는 이쪽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를 내가 손을 딱 놨어요. 손을 놓는 순간 수레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 한번 해봅시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나요? 점점 느려지나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 수레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일치할까요? 반대일까요? 그렇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치하게 되니까 얘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곡선을 띠게 됩니다. 가속도 운동일 때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1차 함수의 곡선을 띠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2학년 끝에쯤 되면 1학기 말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도 특강할 때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인지 위치 시간 그래프인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같다. 등속력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속력이 같다. 지하철이나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무빙워크 있죠. 무빙워크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빙워크. 그럼 한 방향으로 쭉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등가속도.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는 점점 빨라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일정하게 증가하죠. 뭐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의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는 아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라고 했죠. 위치 시간 그래프는 점점 빨라지니까 물체의 위치가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내에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 곡선을 띠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하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알려줄게요. 그걸 알고 있으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적용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때 특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우신 공식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2m로 움직이는 2m로 달리던 처음 속력이 2m/s죠. 그 다음에 나중에 6초가 걸렸대요. 6초가 걸리고 몇 미터가 됐대요? 8m/s가 됐대요. 그럼 처음 속력을 선생님이 V라고 하고 처음이니까 제로라고 할게요. V0가 2였고요. 시간은 T라고 타임이니까 시간은 몇이었죠? 6초였죠. 나중 속력은 그냥 V라고 할게요. 8m였어요. 8m/s죠.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첫 번째 공식이 V는 V0 플러스 AT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V가 8, V0가 2, A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놔두고 T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나오죠? A가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등가속도, 가속도가 몇으로 점점 몇 초, 1초에 몇씩 빨라졌을까요? 속력이? 네, 1씩 빨라지는 겁니다. 1씩.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말 그대로 같은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나왔듯이 회전 목마나 이런 놀이기구가 해당되겠죠. 여기 뭐 많이 타보셨죠? 멀미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속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이 원에 접하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을 잡고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흔들었다가 내가 요 지점에서 딱 손을 딱 놔버리면 얘는 앞으로 나가죠. 그 지점에서 접선에 해당하는 방향인 앞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다가 선생님 앞에 딱 멈추면 얘는 그 지점에서 접선 방향이 선생님으로 날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채꼴을 그리는 무슨 운동? 진자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원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진자 운동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은 접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자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속력이 일정할까요? 아니죠. 속력이 어디가 가장 작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끝쪽이 가장 속력이 작게 되겠죠. 이 끝쪽은 구슬이 올라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 어디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 지점이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진자 운동의 특성상 이거는 등속력 운동일까요? 아니죠. 등속력은 아니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죠. 예, 속력이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맞죠? 예, 진자 운동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방향은 여기 보시면 진자는 곡선 경로에 따라서 여기서 운동 방향은 등속 원운동과 마찬가지로 접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얘가 공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 속력은 어디가 가장 빠르다고요? 중심에 가까울 때 여기가 속력이 제일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가 있는데요.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 선생님이 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던지면 얘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죠?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날아가겠죠? 마찬가지로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은 어딜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밑으로 작용하면서 밑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아래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짬뽕 시켜가지고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 속력은 여기가 보다시피 이렇게 속력의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의 변화가 없고 수직 방향으로만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키 점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스키 점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점프를 하고 내려오죠? 여기서 포물선 운동이 어디일까요? 여기가 3번이 포물선 운동이 되겠죠? 여기서는 무슨 힘만 받을까요? 중력만 받습니다. 그럼 여기선 A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이제 보통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프를 하고 여기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딱 착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 잘 배우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힘과 운동,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